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십견 같다고 하셨는데 치료를 받아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이미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경우 말입니다. 이 두 질환은 둘 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고 둘 다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공통점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이 두 질환을 구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왜 이 두 질환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십견은 기다리고 운동하면 좋아지는 질환이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그냥 두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전근개 파열을 오십견으로 잘못 알고 그냥 참고 기다렸다면 처음에는 부분 파열이었던 것이 완전 파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완전 파열이 된 다음에는 수술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회전근개 파열인데 오십견 치료처럼 강하게 스트레칭을 하면 파열 부위가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치료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별이 여러분의 어깨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질환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십견은 의학적으로 유착성 관절 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부릅니다.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즉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유착되면서 관절낭 자체가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깨 관절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병입니다. 50대에 주로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최근에는 30대, 40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은 일반인보다 오십견 발생 위험이 3배에서 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전신 건강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완전히 다른 구조물의 문제입니다.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을 감싸는 4개의 근육과 힘줄, 즉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4개의 근육이 마치 용수철처럼 협력하여 팔을 들고 회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힘줄이 찢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연령에 따른 발생률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약 40%, 그리고 80세 이상에서는 무려 80%가 회전근개 손상을 가지고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회전근개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질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동 가동 범위와 능동 가동 범위의 차이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것만 이해하시면 두 질환의 구별이 거의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능동 가동 범위란 내가 스스로 힘을 써서 팔을 움직이는 범위를 말하고 수동 가동 범위란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대신 들어줄 때 움직이는 범위를 말합니다. 오십견은 관절낭 자체가 굳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들든 남이 들어주든 똑같이 잘 안 올라갑니다. 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는 힘이 없어서 못 올리지만 남이 들어주면 비교적 잘 올라갑니다. 이것이 두 질환을 구별하는 가장 강력한 단서입니다. 지금 바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지 않은 쪽 손으로 아픈 쪽 팔의 팔꿈치 아래를 받쳐서 천천히 들어 올려보세요. 반대 손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려 할 때 극심한 통증만 생긴다면 오십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반대 손의 도움을 받았을 때 비교적 수월하게 팔이 올라가고 다만 스스로 힘을 주어 올리려 하면 통증과 함께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테스트 하나만으로도 두 질환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별 포인트는 통증의 성격과 시작 방식입니다. 오십견은 대부분 특별한 부상 없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깨가 뻣뻣하고 아프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시작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은 어깨 전반에 걸쳐 느껴지고 초기에는 밤에 특히 심하며 옆으로 누울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동작 이후에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다가 넘어지면서 팔을 짚다가 운동 중에 갑자기 어깨 쪽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회전근개도 서서히 닳아서 파열되는 퇴행성 파열의 경우에는 시작이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허약감, 즉 팔의 힘이 갑자기 빠지는 느낌이 동반되는 것이 오십견과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구별 포인트는 통증의 위치입니다. 오십견의 통증은 주로 어깨 전체, 특히 어깨 앞쪽과 깊은 내부에서 느껴집니다. 어디가 정확히 아프다고 짚기 어렵고 전반적으로 아픈 느낌입니다. 반면 회전근개 파열, 특히 가장 흔하게 파열되는 극상근 힘줄이 손상된 경우에는 어깨 외측, 즉 어깨 옆면과 위팔 바깥쪽으로 통증이 퍼져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위쪽에서 팔 중간까지 선처럼 내려오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회전근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구별 포인트는 야간 통증의 양상입니다. 두 질환 모두 밤에 통증이 심해지지만 그 양상이 다릅니다. 오십견의 야간 통증은 어깨 전체가 욱신욱신 쑤시는 느낌이 지속됩니다. 어떤 자세로 누워도 불편하고 특히 아픈 쪽으로는 절대 누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야간 통증은 아픈 쪽으로 누웠을 때 특히 심해집니다. 파열된 힘줄 부위에 체중이 실리면서 통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팔을 특정 각도에서 움직일 때 특히 60도에서 120도 사이의 각도에서 통증이 가장 심해지는 통증, 궁이라는 현상이 회전근개 문제에서 더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구별 포인트는 힘의 문제입니다. 오십견은 관절 자체가 굳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통증 때문에 힘을 제대로 못 쓰기는 하지만 통증이 없는 각도에서는 어느 정도 힘이 나옵니다. 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힘이 약해집니다. 물이 든 컵을 들다가 갑자기 팔에 힘이 없어서 떨어뜨릴 것 같은 느낌,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릴 때 어떤 특정 각도에서 팔이 마치 떨어질 것 같은 허약감이 느껴진다면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이제 각 질환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십견은 크게 3단계, 일부 전문가들은 4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증기, 경직기, 해동기로 나뉩니다. 첫 번째 통증기는 발병 후 약 2개월에서 9개월로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이때 통증이 워낙 심해서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밤잠을 설칠 만큼 극심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경직기는 약 4개월에서 12개월로 통증은 조금 줄어들지만 어깨가 최대로 굳어서 가동 범위가 가장 많이 제한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해동기는 약 5개월에서 26개월로 굳었던 어깨가 서서히 풀리면서 가동 범위가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오십견의 중요한 특징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의 환자에서 결국 상당 부분 회복이 된다는 것이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분비 질환 특히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양측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완전히 다른 경과를 보입니다. 부분 파열에서 시작해서 방치하면 완전 파열로 진행될 수 있고 완전 파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파열 범위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파열이 오래 지속되면 어깨 근육 자체가 지방으로 변성되는 지방 변성이 일어나는데 이 상태가 되면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은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구별 테스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수동 보조 테스트입니다.
반대쪽 손으로 아픈 팔에 팔꿈치를 받쳐서 천천히 귀 옆까지 들어 올려보세요. 도움을 받아서 잘 올라간다면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 도움을 받아도 안 올라가거나 통증만 극심하다면 오십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팔 뒤로 돌리기 테스트입니다. 아픈 쪽 손을 등 뒤로 넘겨서 반대편 어깨, 날개뼈를 만지려는 동작을 해보세요. 오십견은 이 동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절낭이 굳어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도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이 동작이 통증은 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팔 들고 유지하기 테스트입니다. 팔을 앞으로 90도 혹은 옆으로 90도 들어 올려서 그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오십견은 이 각도까지 올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통증이 심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특히 올린 상태에서 유지하기가 더 힘듭니다. 들고 있다가 팔이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힘이 없어서 천천히 내릴 수가 없고 그냥 툭 떨어진다면 이것을 낙하징후라고 하는데 회전근개 파열의 매우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네 번째는 팔꿈치 굽혀 저항 테스트입니다.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전완부를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려 할 때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막아서 저항을 주었을 때 힘이 현저히 약하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회전근개 중에서도 극하근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테스트들은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 최종 진단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판단과 정밀 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질환을 정확히 구별하기 위한 정밀 검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MRI 검사입니다. MRI는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 유무, 파열 크기, 파열 부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초음파 검사도 유용하지만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MRI보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 엑스레이로는 두 질환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즉시 병원을 가셔야 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상 후 갑자기 어깨 통증이 생기고 팔을 들 수 없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과 함께 팔이나 손까지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온다면 신경 압박을 의심해야 하므로 즉시 방문하세요. 어깨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는데 오히려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깨 부위가 붓거나 열감이 있고 발열까지 동반된다면 감염성 관절염일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마세요. 치료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십견의 경우 치료의 핵심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점진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소염진 통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로 염증을 조절하고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통해 굳은 관절낭을 서서히 늘려나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강하게, 너무 빨리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염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통증 조절 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부분 파열이면 물리치료, 체외 충격파, 주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로 많은 경우 호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 파열이거나 파열 범위가 크다면 또는 비수술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하의 활동적인 분들, 파열 이후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수술 후 재활을 잘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수술 전보다 훨씬 나은 어깨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질환 모두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평소 어깨,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전근개 강화 운동으로는 밴드를 이용한 내외전, 외외전 운동이 효과적이며 어깨 주변 근육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십견 위험이 높으므로 기저질환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고 어깨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초기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깨가 아플 때 남이 도와주면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세요. 도움을 받아도 안 올라가면 오십견, 도움을 받으면 비교적 잘 올라가지만 혼자서는 힘이 없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방향성을 잡는 것이고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어깨를 지키는 것, 오늘 배운 이 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어깨부터 무릎, 허리까지 관절 건강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매주 정성껏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에 어깨 통증 관련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